인어공주 아리아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깊은 바닷속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었어요. 고래들이 노래하고 해파리가 춤을 추며 작은 물고기들이 수영을 하는 곳이었지요. 그곳 깊고 깊은 바닷속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수중 왕궁이 있었어요. 이 수중 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바닷속 모든 생물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었죠. 이 왕국은 포세이돈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는 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항상 왕국에 머물도록 했어요. 그중 아리아는 막내 공주였어요. 그녀는 왜 아버지께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왕국의 문 밖은 언제나 위험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위험이 지상 생물들과 남자들일 거라 생각했죠. 아리야, 너도 언젠가는 왕관을 쓸 나이가 될 거란다. 그때까지는 안전한 이 왕국에서만 머물러야 한단다. 절대 이곳을 떠나지 말거라. 하지만 전 지상의 사람들과 동물들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단 말이에요. 땅 위의 사람들은 바닷속의 생명체에 대해선 존경심이 전혀 없어. 그러니 아버지 포세이돈 왕을 신뢰해야 한단다, 아리아. 인어공주 아리아는 이 말을 열심히 들었지만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수록 더 많은 것이 궁금해져 갔어요. 하지만 나는 왕관을 쓸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땅 위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친절할 거라고. 인어공주 아리아는 바닷속 왕국에서 몰래 빠져나가려고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녀의 친구들인 큰 고래 윌리와 작은 돌고래 돌피가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윌리와 돌피는 나가고 들어올 수 있었으니까요. 바닷속 왕국의 문에는 황새치 경비대가 있었는데 돌피와 윌리가 나가서 깊은 바닷속으로 갈 수 있도록 옆으로 움직여줬어요. 그들은 그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 나가고 들어올 수가 있었지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도착하자 윌리가 그의 큰 입을 옆으로 벌렸고 그 안에서 몰래 타고 있던 인어공주 아리아가 나왔어요. 바로 그렇게 아리아는 그녀 스스로 나와서 곧바로 바닷물 표면까지 헤엄쳐 올라갔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는 바람을 느꼈고 석양을 보았고 갈매기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나게 아름다운 기분이야. Here's my home, deep blue sea. Everything is fun, friends with me. The king called me the little mermaid, the very best daughter of the king of the sea. Just look around, you will see the joy, a beautiful life, and the ocean roar. Just look around, you will see the joy, a beautiful life, and the ocean roar. 바로 그때 아리아는 물 건너편에서 음악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녀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수영했죠. 그녀는 거대한 배와 선상에서의 불꽃놀이를 보게 되었어요. 배다! 이리 와봐, 돌피.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자. 아리아, 멈춰.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녀의 친구 돌피는 경고했지만 아리아는 듣지 않았어요. 아리아, 멈춰! 아리아는 배 바로 옆까지 수영해서 갔어요. 땅의 왕과 그의 아들 에드워드 왕자를 보게 되었죠. 그들은 왕자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왕자님. 아리아,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 안 돼. 저 병사들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돼. 저들이 우릴 볼지 몰라. 왕자는 뱃머리에서 그의 플루트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절대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데? 아리아는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의 플루트 연주를 따라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왕자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름다운 이 목소린 누구지? 조심해, 아리야. 그들이 널 보려고 하고 있어. 저 멀고 먼 곳 포세이돈 왕의 사악한 누나인 바다의 마녀 베가는 포세이돈 왕의 궁에서 살았었죠. 하지만 사악한 일을 벌인 뒤 그 아름다운 바닷속 왕국에서 추방되었어요. 드디어 이 날이 왔구나. 포세이돈 왕의 딸과 인간이라. 전등을 보내느라 폭풍과 번개도 함께 배를 뒤집고 흔들고 왕자를 삼켜 바닷속에 빠뜨려라. 바다 마녀의 주술 때문에 파도가 왕자의 배를 부숴버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배가 가라앉고 있어! 우리가 저들을 도와야 돼! 아리아는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가라앉은 배에 부서진 잔해들을 가로질러 바닷속 바다까지 수영해 갔죠. 그녀는 왕자의 플루트를 보자마자 바로 잡았어요. 그때 그녀는 바닷속의 모래바닥으로 가라앉는 왕자를 보게 되었어요. 왕자의 손을 잡고 최대한 빨리 수영해서 육지까지 올라왔지요.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왕자는 천천히 깨어나 살아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살아나셨군요. 그는 바로 옆에 있는 빨강머리의 아름다운 인어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개가 짖었고 육지에 올라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재빨리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죠. 왕과 그의 병사들 그리고 젊은 아가씨는 왕자를 찾고 있었어요. 해변에서 왕자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한 소녀가 날 살렸어요, 아버지.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전에 들었던 목소리인 것 같았어요. 그러는 동안 아리아 공주는 바닷속 왕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아직도 왕자의 플루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잘생기고 멋진 왕자에 대한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플루트를 갖고 있는 아리아 공주를 발견하자 결국 물 위 지상까지 다녀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는 너에게 경고했단다. 그런데 넌 내 말을 듣지 않고 이 안전한 왕국을 떠났었구나. 너는 더 기다려야만 했었어. 하지만 왕자님이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뭐? 왕자라고? 넌 왕국의 보호에서 벗어났구나, 아리야. 네가 날 믿어야만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단다. 바닷속 왕국을 떠나는 것을 금지하노라. 포세이돈 왕은 떠났어요. 화가 나면서도 또한 딸의 마음이 심히 걱정되었어요. 같은 시간 아리아는 왕자를 보러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결국 엄청난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지요. 공주는 아버지의 왕국을 떠나 바닷속 어두운 곳에 사는 사악한 마녀 베가를 찾아갔어요. 머리가 2개 달린 베가의 뱀이 마녀의 바다 궁전을 지키고 있었고 인어 공주가 오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베가, 왕의 딸이 다가오고 있어. 드디어 왕에게 복수할 시간이야.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 아리아는 무모하고 반항적이거든. 아리아는 조금 무서웠지만 왕자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마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베가가 공주를 돕는 대신 인어 공주에게 뭔가 소중한 것을 요구했어요. 너를 위해 인간이 되는 마법 물약을 준비하도록 하마. 넌 육지 위를 걷게 되고 춤도 출 수 있게 되겠지? 하지만 그 대신 난 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져가도록 하마. 제 목소리요? 하지만 제 목소리 없이는... 인어공주는 조금 망설이다가 그 사악한 물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은 당장 왕자와 사랑에 빠지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렴. 마법 물약의 약효는 3일 후에 사라지게 될 거다. 왕자와 사랑에 빠지지 않게 된다면 말이야. 넌 다시 인어가 될 것이고 왕자나 네 아버지를 다시는 기억할 수 없게 된단다.
아리아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 마법의 물약을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바다 위까지 헤엄쳐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육지에 가까워지자 그녀의 꼬리는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신 그녀는 인간의 다리를 갖게 되었죠. 그녀의 친구 돌피가 그녀를 보았고 재빨리 그녀를 도우려 했어요. 아리아, 넌 다리를 가져본 적이 없잖아. 넌 조심해야만 해. 인어공주는 돌피의 도움으로 간신히 육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에드워드 왕자는 여전히 그곳에서 자신을 살려주었던 소녀를 찾고 있었어요. 당신 낯이 익네요. 혹시 우리 언제 만난 적이 있지 않나요? 아리아는 목소리를 잃었기 때문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리곤 왕자에게 플루트를 돌려주었어요. 맞군요. 우린 만났었죠. 내가 익사했을 때 나를 구해줬던 소녀가 분명해요. 플룻을 연주할 때 들었던 그 목소리. 당신의 이름이 뭔가요? 아리아는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말을 못하시나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왕자는 자신을 구해준 소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소녀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치만 왕자는 안쓰러운 소녀를 돕기 위해 궁전으로 데려갔어요. 왕국의 성안에서는 왕자의 아버지가 다른 젊은 아가씨와 그의 아들을 위한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리아는 멀리서 지켜보며 왕자와 결혼할 수 없어서 슬퍼하고 있었죠. 며칠이 지났지만 그녀는 왕자에게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리아는 마법 물약의 약효가 곧 사라지게 되면 자신의 기억도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리아는 그녀의 목소리 없이 왕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세 번째 날이 되었어요. 아리아는 너무나 슬펐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녀의 인어 언니들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녀의 할머니도 나왔죠. 우리가 널 구해주러 왔단다. 그리고 사악한 마녀의 마법도 풀어줄 거야. 그때 파도가 거대한 물결을 치면서 솟아오르고 아리아의 아버지 포세이돈 왕이 물 밖으로 나왔어요. 아리아, 나의 아름다운 딸. 내가 그렇게도 지켜주려 했던 위험 속에 네가 왔구나. 이 조가비에 네 목소리를 담아왔단다. 마녀의 마법을 깨서 네 목소리를 찾고 우릴 기억할 수 있게 해주마. 바다의 왕은 그의 삼지창으로 할머니의 손에 있는 조가비를 가리켰어요. 마법은 깨지고 그녀의 목소리가 아리아에게 돌아왔어요. 내 목소리. 나의 사랑스러운 가족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요. 고래 윌리는 인어공주와 함께 왕자의 뱃속으로 돌진했어요. 하지만 다른 왕국에서 온 공주는 막 결혼식을 올리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왕자는 무언가를 듣게 되었고 멈추었어요. 당신이었군요. 이럴 줄 알았어요. 당신이 날 구해준 거죠? 제 이름은 아리아예요. 그 즉시 에드워드 왕자는 결혼식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포세이돈 왕의 바닷속 왕국과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어요. 아리아는 인간으로서 육지에 사는 법을 배운 첫 번째 인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인어로서도 말이죠. 결국 아리아와 에드워드 왕자는 언제까지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주 먼 옛날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어공주 아리아와 그녀의 사랑하는 왕자님 에드워드가 유람선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먼 바다로 항해를 했지요. 여행은 너무나 즐거웠고 아침 햇살의 아름다움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네, 왕자님.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라면 평생을 왕자님과 함께 여행할 거예요. 에드워드와 아리아는 여행했던 모든 섬에서 열대 과일을 따왔어요. 파인애플, 망고, 코코넛, 파파야, 파타야, 라즈베리, 바나나, 레몬 등등 정말 많았죠. 그들은 섬으로 돌아가서 이 과일들을 고국의 백성들에게 선물해 줄 생각이었어요. 어느 날 왕자와 아리아 공주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문득 물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리아 공주, 며칠 동안이나 바다에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일까요? 그러게요. 저도 느꼈어요. 제 친구 돌피도 며칠이나 보이지 않았는걸요. 바닷속의 세계가 너무나 걱정됐던 아리아 공주는 바닷속 왕국에 사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무사히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러 가기로 했어요. 에드워드 왕자는 뱃머리까지 아리아 공주를 배웅해 주었어요. 아리아는 굉장히 걱정이 됐죠. 왕자님, 제가 해질녘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분명히 바닷속에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인어공주 아리아는 배의 끝까지 걸어가더니 바닷속으로 풍덩 하고 뛰어들었어요. 아리아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자마자 그녀의 다리는 마법처럼 다시 인어의 꼬리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리아는 재빨리 헤엄쳐서 깊은 바닷속 왕국으로 향했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 친구들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바다는 너무나 고요하기만 했죠. 아리아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가장 친한 물고기 친구들을 소리쳐 불렀어요. 돌피! 윌리! 모두 어디에 있는 거야? 얘들아!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요. 아리아의 귀에는 그저 모래와 바닷물 소리만이 들려왔을 뿐이었죠. 웅장한 깊은 바닷속 왕국과 빛나는 푸른 바다는 고요하고 텅 빈 것만 같았어요. 작은 인어공주 아리아는 모래 속의 조개 껍데기를 향해 헤엄쳐 갔어요. 조개 껍데기는 신기하게도 바닷속 세계의 모든 소리들과 파도를 기록할 수 있었거든요. 일기처럼 말이에요. 아리아는 조개 껍데기를 귀에 가져다 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기 시작했어요. 바닷속 왕국에 화창하고 즐거운 날이었어요. 형형색색의 물고기, 돌고래, 해파리들은 기분 좋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햇빛이 바닷물을 통과해 바다까지 스며들자 사악한 마녀 베가와 베가의 조수 스네이크가 찾아왔어요. 그들은 왕국의 보물을 훔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베가의 왕국을 세우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포세이돈과 그의 가족에게서 보물을 빼앗을 작정이었어요. 그때 베가와 스네이크는 상어떼를 만났고 그 길로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들은 소식을 왕에게 전하기 위해 모래를 박차고 나갔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굉장히 커다란 고기잡이 그물이 천천히 물속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곧바로 숨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아리아는 똑똑히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조개 껍데기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곧장 고기잡이 그물을 찾으러 나섰답니다. 그렇게 잠시 동안 헤엄을 치다가 아리아는 바닷속 동물들로 가득한 커다란 그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리아의 가장 친한 친구인 돌피도 그곳에 있었죠. 이런, 우리 돌피 드디어 찾았구나. 내 친구. 아리아, 서둘러. 당장 우리를 좀 구해줘. 이런 커다란 그물이 2개나 더 있단 말이야. 인어공주가 어떻게 친구들을 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동안 에드워드 왕자는 배 위에서 아리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리아가 떠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왕자는 굉장히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마법의 소금을 꺼내어 꿀꺽 삼키고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왕자가 물에 뛰어들자마자 왕자의 다리도 인어의 꼬리로 변했어요. 그리고는 아리아를 찾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서 헤엄을 치기 시작했죠. 그러는 동안
작은 인어공주는 3개의 커다란 그물을 한데 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기잡이 그물에 걸려버린 베가와 스네이크를 발견했답니다. 베가? 스네이크? 어쩌다가 그물에 걸려버린 거야? 정말이지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넌 바닷속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떠난 줄 알았는데. 상관없잖아. 난 물고기 친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희도 구해줄 거고. 구해준다고? 우리를? 아리아가 말했어요. 우리를 구해준다고요. 그렇게 말했지. 나도 다 들었다고, 스네이크. 지금 네 다리가 모두 그물에 걸려있잖아.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악한 바다마녀는 우쭐대면서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지요. 스네이크, 좀 도와줘. 4번째 다리를 빨리 잡아당기라고. 네, 마녀님. 머리를 둘 다 사용해야지. 도저히 못하겠어요, 마녀님. 베가, 그만둬. 네가 그럴수록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야. 인어공주가 베가를 말리려고 애쓰는 동안 어부들은 위에서 또 다른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인어공주도 그물에 걸리게 되고 말았죠. 나도 갇혔잖아. 안 돼. 이럴 수 없어. 그물이 더 내려오는지 보고 있었어야 했는데. 움직이지 말이야. 더욱 움직일 수 없게 될 테니까. 내가 너보다 먼저 빠져나가서 왕국을 모두 없애버릴 거라고. 아리아 공주가 그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에드워드 왕자가 도착했어요. 에드워드, 저 여기 있어요. 왕자는 온 힘을 다해서 손에 든 단검으로 곧장 아리아 공주를 그물에서 꺼내주었어요. 우리가 해적 어부들을 막아야만 해요, 공주. 얼른 서둘러요.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그물을 던질 거예요. 좀 기다려줘. 구해줄게. 인어공주는 그물의 줄을 따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헤엄쳤기 때문에 에드워드 왕자는 공주를 따라잡기가 힘들었어요. 그들은 한시라도 빨리 해적 어부들을 멈춰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들이 더 많은 그물을 던지기 전에 말이에요. 아리아는 수면 위로 올라와 어부들에게 소리쳤어요. 저기요, 해적 어부들,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안 돼요. 물속에는 수천 마리의 바다 친구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다치게 해서는 안 돼요. 제발요. 하지만 해적 어부들은 아리아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닷속으로 그물을 하나 더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는 동안 아리아는 2 손을 모으고 공중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저거 인어잖아. 이를 지켜본 해적들은 처음 보는 인어의 모습에 덜덜 떨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거 봐, 인어가 떠 있다고. 날고 있는 것 같아. 아리아는 마법의 힘으로 거대한 파도와 강력한 바람을 일으켜 해적 어부들의 배를 고기잡이 그물과 바닷속 왕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돌아올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보냈죠. 에드워드 왕자는 단검으로 재빨리 그물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닷속 친구들은 자유를 되찾게 되었죠. 물론 사악한 마녀와 스네이크도 풀려나서 재빨리 도망을 쳤는데 왕자와 아리아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떠나버렸답니다. 아리아가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화가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베가 마녀님, 작은 인어공주가 진짜 우리를 구해줬어요. 우리가 아리아 덕분에 생명을 구했는지는 몰라도 내 계획은 변하지 않을 거야. 왕국을 모두 파괴하고 나면 보물은 다 내 차지가 될 테니까. 작은 인어공주의 물고기 친구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아리아와 왕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어요. 우리가 항상 바닷속 세계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친구들아. 바닷속 친구들도 아리아와 에드워드 왕자의 배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깊고 푸르른 바닷속으로 자유롭게 헤엄쳐갔죠. 아리아와 왕자의 착한 마음씨와 용기 덕분에
바닷속 왕국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땅에도 평화의 기운이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주 먼 옛날 바닷가의 가장 아름다운 성에 아리아 공주와 에드워드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저녁이면 그들은 성의 부두를 따라 걸으며 함께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아침이면 바다에서 헤엄을 치며 아침 해를 즐겼어요. 이 왕국의 그 누구도 아리아 공주가 사실은 인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에드워드 왕자만 알고 있었어요. 아리아 공주, 결국엔 백성들이 당신이 인어란 걸 알게 될 텐데 왜 비밀로 하는 건가요? 모든 사람이 왕자님처럼 마음씨가 곱진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제가 인어라는 걸 알게 되면 인어공주 아리아는 자신의 비밀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그녀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딸아, 인간들은 위험한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단다. 어느 날 아리아와 성의 하녀인 그녀의 친구는 바닷가를 따라서 걷고 있었어요. 얍, 대기! 어서 달려가서 물어오렴. 그렇지. 대기가 공주님을 정말 잘 따르는 것 같아요. 맞아, 굉장히 충성스럽고 상냥한 개야, 릴리. 공주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래, 뭐든지 물어보렴. 성의 하인들이나 제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공주님이 인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인어공주는 릴리의 말에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아리아는 곧바로 바닷속에서 지냈던 자유롭고 아름다운 기억들을 떠올렸답니다.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돼. 난 너처럼 사람이라고. 그저 수영하는 것도 바다 생물들을 보는 것도 너무나 좋아할 뿐이야. 죄송해요, 공주님. 모두가 물어보길래 저도 궁금했거든요. 난 괜찮아, 릴리. 실례지만 전 이만 성으로 돌아가서 하던 일을 마저 끝내도 될까요? 좋아, 대기 이리 와. 릴리가 떠난 후 작은 인어공주 아리아는 그녀의 개 대기와 함께 부두로 향했어요. 정말이지 속상해. 친구들에게도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말이야. 대기. 대기는 바다를 가리키며 몇 번이고 지저댔어요. 대기야, 바닷속으로 가서 친구들을 만나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릴리는 성의 복도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바람을 좀 쐬려고 성의 발코니로 나오던 참이었어요. 릴리는 부두에 있는 아리아를 내려다보았죠. 때마침 아리아는 바다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릴리는 아리아의 다리가 인어의 꼬리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너무나도 놀라고 말았죠. 릴리는 신이 나서 걸음을 재촉해 성을 나왔어요. 도저히 자신이 보았던 장면을 믿을 수가 없었죠. 릴리는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자신이 보았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인어공주 아리아는 깊은 바닷속 왕국으로 가서 그녀의 아빠인 포세이돈, 언니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인 작은 돌고래 친구 돌피를 만나고 있었어요. 돌피는 항상 아리아의 말을 잘 들어주었죠. 돌피, 사람들에게 내가 인어라는 말을 하기가 무서워. 뭐 때문에 두려운 거야, 아리아? 사람들은 에드워드만큼 이해심이 넓거나 마음씨가 곱지 않거든. 그래. 하지만 넌 사람들에게 항상 잘 대해주었잖아. 그러니 사람들도 너를 해치려 하지 않을 거야. 넌 인어이면서도 운이 정말로 좋으니까. 사람들도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네 말이 맞아, 돌피야. 물론 이해해줄 것도 같아. 아리아가 작은 친구 돌피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릴리의 친구들이 그녀의 말을 믿지도 않았고 릴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아리아 공주가 인어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바다가 저녁 노을로 물이 들 때쯤 릴리는 아무도 몰래 유리 상자를 들고 부두로 나가 인어공주 아리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릴리는 친구들이 자신을 비웃은 것도 아리아 공주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도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잠시 후 수면에는 물결이 일었고 릴리는 부대 끝까지 유리 상자를 끌고 나와서 물속으로 빠뜨렸죠. 작은 인어공주 아리아는 물속에서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릴리가 부두에서 내려보낸 유리 상자를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막 사람으로 변하려고 했지만 물속에 있는 유리 상자에 갇혀버리고 말았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유리 상자의 뚜껑은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와주세요. 릴리는 밧줄이 당겨지는 걸 느끼고 유리 상자를 바다에서 꺼내어 부두에 올려놓았어요. 아리아는 릴리를 보는 순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릴리, 나 좀 구해줘. 어서. 미안해요, 아리아. 당신은 인어였으면서 저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란 걸 친구들에게 증명해보아야 해요. 릴리는 유리 상자를 끌고서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향해 갔어요. 아리아는 상자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고 또 썼지만 너무 단단히 잠겨 있어서 도저히 도망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친구들도 바닷속 친구들도 부를 수가 없었답니다. 마침내 아침이 밝아왔어요. 릴리는 일찍 잠에서 깨어 친구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빨리 천으로 유리 상자를 덮어놓았죠. 작은 인어공주 아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천에 둘러싸여 밖을 내다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죠. 릴리의 친구들은 마침내 해변에 도착했어요.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 아리아 공주를 보라고. 그동안 우리에게 인어라는 사실을 숨겨온 거야. 바로 공주가. 릴리의 친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눈을 깜빡이지도 못할 만큼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로 아리아 공주가 맞는지 확인해 보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어요. 한편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 사악한 바다의 마녀 베가가 바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리아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 이건 정말이지 완벽한 기회인 것 같군. 베가는 자신의 문어다리를 물 밖으로 내밀어 해변을 향해 쭉 뻗었어요. 그리고는 아리아가 갇혀있는 유리 상자를 움켜잡았답니다. 릴리와 친구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어요. 그리고는 당연히 굉장히 겁을 먹고 말았죠. 아리아는 유리를 두들겨 보았지만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베가는 작은 인어공주 아리아를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갔고 하녀는 우두커니 서서 그저 바라만 보았어요. 안 돼! 문어 인간이 우리나라의 공주님을 납치해갔잖아! 베가는 물속으로 가져온 유리 상자의 뚜껑을 열고는 인어공주 아리아를 풀어주었어요. 베가, 나를 구해주다니. 친절을 베풀어주어서 정말로 고마워. 맞아, 작은 인어공주야. 내가 너를 구했어. 그러니 바닷속 보물을 차지할 수 있는 열쇠를 가져다 줘야겠어. 뭐라고? 말도 안 돼. 안 되긴. 날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깊은 바닷속 왕국 보물의 열쇠를 내줄 수는 없어. 친구라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거야. 안 그래, 베가? 아리아의 말에 화가 난 베가는 다시 유리 상자에 인어공주를 가두려고 했어요. 문어발에서 나온 먹물곰을 아리아에게 던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작은 인어공주는 바다의 마법의 힘을 이용해서 먹물곰을 막아냈고 베가의 위험한 문어발들을 바다 아래의 모래 속으로 묻어버렸답니다. 널 찾아내고 말 거야. 아리아, 넌 나에게 빚을 진 거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거야. 알겠어, 베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친절한 친구가 되는 법부터 배우도록 해. 아리아는 땅 위로 돌아온 후 릴리가 자신을 얼마나 끔찍하게 대했는지가 떠올라서 몹시도 슬퍼졌어요.
아리아는 곧바로 에드워드 왕자에게로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았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릴리를 불러들였어요. 릴리,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 난 이너야. 하지만 이곳과 바다가 모두 내 고향이야. 그리고 난 바다 친구들도 이곳 사람들도 모두 사랑해.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공주님 정말로 죄송해요. 다음날 아리아는 마침내 자신이 인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밝혔어요. 왕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까지도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많이 기뻐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젠 땅 위의 나라도 바다도 모두 지켜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주가 생긴 셈이었으니까요. 어느 먼 옛날 깊고 푸르른 바닷속에 아무도 모르는 깊은 바다 왕국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온갖 종류의 바다 생물들과 굉장히 아름다운 인어들이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왕국의 물고기들은 바다의 가장 신비로운 곳에서 반짝이는 돌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돌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물고기들은 굉장히 신이 났고 바닷속 왕국의 왕인 포세이돈에게 가져다 주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이 조그맣게 생긴 돌은 사실 너무나도 무거웠어요. 그래서 물고기들은 도저히 모래 속에서 돌을 꺼낼 수가 없었죠. 물고기들은 곧바로 깊은 바닷속 왕국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포세이돈 왕에게 신비로운 돌에 대해 들려주었어요. 그 후 포세이돈은 자신의 힘을 믿고서 물고기들이 이야기해 주었던 신비로운 장소로 가보았어요. 한 번, 또 두 번,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강력한 힘을 사용해서 엄청나게 센 폭풍을 일으켰지만 반짝이는 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어. 포세이돈이 돌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주인은 온통 빛나기 시작했고 돌의 정령이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포세이돈은 그 모습을 보고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잘 들으시오, 포세이돈 왕이여. 이 돌은 바다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영혼이지요. 만약 이 돌을 움직인다면 바다, 호수는 물론이고 강까지도 아름다운 푸른색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수중 생물들은 사라지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 돌이 바다의 심장이란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이 심장을 움직이게 되면 모든 바닷속 생명들은 자취를 감출 겁니다. 바다 심장의 정령은 포세이돈에게 경고의 말을 남긴 후 갑자기 사라졌어요. 포세이돈의 눈앞에는 아름다운 돌의 반짝임만이 보일 뿐이었죠. 그날 이후 포세이돈 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바다의 심장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만큼이나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중 하나가 포세이돈의 여동생 베가였어요. 바다의 마녀인 베가는 항상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건 바로 바닷속 왕국을 모두 사로잡아 바다의 심장을 손에 넣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베가는 사악한 힘으로 바다 세계를 다스릴 수 있고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 테니까요. 변화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스네이크. 무슨 냄새를 말씀하시는 거죠, 마녀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냄새 말이야, 스네이크. 이건 바로 바다 심장의 냄새라고. 바다 심장의 냄새라고요? 베가 마녀님?
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스네이크. 그 말이 맞아요, 마녀님. 전 제가 뭘 이해 못했는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래, 이해할 수 없겠지. 그래, 맞아.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거야. 됐어, 스네이크. 뭐라고요, 마녀님? 변신 마법이야. 그래, 변신을 해서 아리아 공주로 변할 거야. 그렇게 해서 바다의 심장을 찾아내고 이 왕국을 내가 차지할 거라고. 바다의 마녀 베가는 진주구슬을 2번 만지고는 마법의 주문을 입에서 쏟아냈어요. 버블, 버블, 지글립 미글립 법. 그러자 베가는 벼랑간 인어공주 아리아의 모습으로 변했지 뭐예요. 이제 인어공주 아리아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아졌어. 이 예쁜 꼬리 좀 봐. 베가는 동굴을 떠나면서 뒤따라오는 스네이크에게 자신의 계획을 잘 알아두라고 경고했어요. 동굴 안에 있어, 스네이크. 만약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채면 모든 계획이 뒤바뀔 테니까. 그 후 베가는 헤엄을 쳐서 깊은 바닷속 왕국을 향해 갔답니다. 바로 그때 아리아의 가장 친한 친구인 작은 돌고래 돌피와 커다란 고래 윌리가 베가를 보고는 아리아인 줄 알고 인사를 했어요. 아리아. 여기서 만나다니 너무 반가워. 난 그다지 반갑지 않은데? 무슨 일 있어, 아리아? 그러지 말고 물고기 공원에 가서 같이 놀자, 아리아. 어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물고기 공원은 애들이나 가는 곳이지, 안 그래? 그렇지만 우리 그 공원에서 함께 재밌게 놀았었잖아, 아리아. 예전엔 그랬지. 이 커다란 고래랑 가서 놀아. 난 공주라고. 그런 공원에서 낭비할 시간 따윈 없단 말이야. 지금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아. 나 간다. 작은 돌고래 돌피와 커다란 고래 윌리는 자신들을 그렇게 대하는 아리아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윌리, 아리아가 그런 못된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니 우리에게 말하지 못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해? 에드워드 왕자라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두 고래 친구가 땅 위에 있는 성의 해안을 향해 헤엄을 치고 있는 동안 베가는 아리아 공주로 변신한 채 바닷속 왕국으로 잠입해 들어갔어요. 아리아의 언니들은 반갑게 그녀를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베가는 아리아의 언니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아리아, 무슨 일 있어? 너 괜찮은 거야? 왜 다들 나보고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야? 정말이지 귀찮아. 내 오빠, 그러니까 아빠 말이야. 아빠는 지금 어디 계시지? 아리아, 왜 그렇게 못되게 구는 거야? 됐어, 말하지 마. 내가 알아서 찾으면 되니까. 베가는 아리아의 언니들을 남겨두고는 포세이돈을 찾으러 갔어요. 그 사이 작은 돌고래 돌피와 커다란 고래 윌리는 성의 해안에 도착했어요. 에드워드 왕자님! 에드워드 왕자님. 에드워드 왕자는 고래들의 목소리를 듣고는 곧바로 부두로 달려나왔어요. 돌피? 윌리? 에드워드 왕자님, 아리아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아리아가 오늘 하루 종일 모두에게 못되게 굴고 있어요. 아리아? 아리아는 오늘 바다에 간 적이 없는데 하루 종일 나랑 성에 있었거든. 아리아 공주는 부두에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에드워드 왕자를 보자 곧바로 부두로 걸어왔어요. 아리아잖아. 아리아는 여기 있었네. 그럼 바닷속에서 모두에게 못되게 굴고 있는 아리아랑 똑같이 생긴 그 사람은 누구지? 진짜 아리아 공주는 바닷속에 또 다른 아리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놀랐어요. 난 그게 누구인지 알 것 같아. 얼른 가자. 부둣가에 서 있던 아리아는 재빨리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녀의 다리는 인어의 꼬리로 바뀌었고 서둘러서 바닷속 왕국으로 헤엄쳐 갔답니다. 하지만 아리아 공주가 왕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리아로 변신한 베가가 포세이돈을 먼저 찾아냈어요. 부탁해요, 사랑하는 아빠. 딱 한 번만 바다의 심장을 보게 해주세요. 제발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냐, 아리야? 안 된다고 수십 번도 더 얘기했는데. 그치만 제발요. 제발 부탁해요. 딱 한 번만이라고요. 베가가 사악한 마법의 힘을 사용하려고 할 때 진짜 아리아 공주가 도착했어요. 아리야? 어떻게 된 일이냐? 어느 쪽이 진짜 아리야지? 아빠, 제가 진짜 아리아예요. 저 여자는 바다마녀 베가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빠. 제가 진짜 아리아예요. 포세이돈 왕은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누가 진짜 자신의 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 여자가 아빠를 속이려고 하는 거라고요. 얼른 바다의 심장을 보러 가요. 바다의 심장이라고? 절대로 당신이 바다의 심장에 손댈 일은 없을 거야, 베가. 알겠어? 바로 그 순간 포세이돈은 바다의 심장을 보호하려는 아리아가 진짜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왕은 삼지창을 들어올려 가짜 아리아에게 휘둘렀답니다. 그러자 강력한 번개의 힘이 베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해주었어요. 안 돼, 이럴 수가. 내 주문이 깨져버렸잖아. 지금 당장 너의 동굴로 돌아가도록 해.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베가. 지금은 떠나지만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바다의 심장은 내가 차지할 테니. 바다마녀 베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바닷속 왕국을 떠났어요. 포세이돈 왕과 사랑스러운 아리아 공주는 바다의 심장과 그 정령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맹세했어요. 왜냐하면 선량한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돌이라도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아주 먼 옛날 굉장히 깊은 바닷속에는 각양각색의 멋진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어요. 돌고래들은 수영을 하며 노래를 불렀고 거대한 고래들은 작은 물고기와 함께 춤을 추었어요. 한편 인어공주 아리아는 가끔씩 바닷속 왕국에 사는 언니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때로는 에드워드 왕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노을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왕자님? 진짜로 하늘이 잠드는 것처럼 보이네요. 공주도 잠이 들면 노을만큼이나 아름다워요, 아리아. 아름답고 평화롭고 즐거움이 가득한 바닷속 세계에는 베가라는 사악한 마녀도 살고 있었어요. 저 조개들 좀 치워봐. 대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헷갈려 죽겠으니까. 알겠습니다, 마녀님. 저리 길을 비켜라.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어딜까? 물속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건 너무 어려워요, 마녀님. 그렇지. 그래도 그 늙은 거북이 어딘가에 분명히 흔적을 남겼을 거야. 그날 베가는 바다에서 가장 나이 많은 거북이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어요. 베가의 꿍꿍이는 바다의 심장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었죠. 베가는 만약 바다의 심장을 손에 넣게 된다면 깊은 바다 왕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바다의 심장을 아주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바다의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모두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답니다. 악당들이 계속해서 늙은 거북의 흔적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을 무렵 바다의 왕 포세이돈은 인어공주 아리아를 만나러 갔어요. 저기 봐요. 저희 아빠 포세이돈이에요. 아빠! 아리야, 우리 예쁜 딸아. 어쩐 일로 이렇게 갑자기 오신 거예요, 아빠?
내 딸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다를 더럽히고 있단다. 물고기들이 매일같이 쓰레기를 모으고 있지만 이젠 소용이 없을 지경이다. 백성들을 대신해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포세이돈님. 사람들에게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라고 가르쳐야 할 것 같네.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세이돈님. 포세이돈 왕이 떠나려 하자 인어공주는 바닷속 왕국으로 가서 자신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빠, 물고기 친구들이 깨끗한 바다에서 살 수 있도록 저도 도울게요. 포세이돈과 아리아가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모으고 있는 동안 바다 마녀 베가와 스네이크는 마침내 늙은 거북이 있는 곳을 알아냈어요. 하지만 거북이는 너무 깊게 잠든 나머지 도저히 깨울 수가 없었죠. 일어나, 거북이. 일어나란 말이야. 베가가 시끄럽게 쿵쿵 울려대고 스네이크가 주위를 헤엄치며 거북이의 잠을 방해했지만 늙은 거북이는 깨어나질 않았어요. 드디어 거북을 찾았는데 계속 자고 있잖아. 이러다가는 거북을 깨우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마녀님. 그렇다면 이 맛있는 해초를 다른 거북에게 줄 수밖에. 바로 그때 맛있는 해초라는 말을 들은 거북이는 갑자기 두 눈을 번쩍 떴어요. 누가 해초라고 말한 것 같은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렇게 시끄럽게 해도 일어나지 않더니 해초라니까 일어나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건 다 잠 때문이지. 하지만 맛있는 해초라면 기꺼이 일어날 수 있지. 내가 해초를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던가? 정확하게 몇 살이나 먹은 거야, 졸린 거북아? 150살 이후로 나이 같은 건 세지 않았어. 물론 10년, 아니 20년 동안 잠을 잤을지도 모르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이가 더 많잖아. 이거 맛있네. 해초를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었나? 그렇게 늙었다니 내 질문에도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야 어떤 질문인지에 따라 다르겠지. 바다의 심장이라는 돌이 어디 있는지 알아? 늙은 거북이는 베가의 말을 듣고 나자 잠시 몸이 얼어붙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게 난 대답해 줄 수가 없겠어. 돌이 있는 장소를 알고 있다는 거군. 당장 말해. 바다의 심장은 어디 있지? 늙은 거북이는 계속해서 바다의 심장이 있는 곳을 말하지 않고 버텼어요. 대답하지 않겠다면 마법의 주문을 걸어버리겠어. 그러면 넌 영원히 잠들 수 없게 될 거야. 늙은 거북이는 베가의 마법의 주문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돌이 있는 장소를 얘기해 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바로 그거야. 고맙다, 늙은 거북. 조금 더 있으니. 자, 이것도 먹으렴. 바다 마녀 베가와 스네이크는 바다의 심장을 향해 출발했어요. 늙은 거북이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하기 위해 포세이돈을 찾아 나섰어요. 바로 그때 포세이돈과 아리아는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가 늙은 거북이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여기야. 늙은 거북이도 우리를 도와주러 왔나 봐요. 대왕님, 찾아서 다행이에요. 늙은 거북이야. 괜찮으니까 피곤하면 얼른 가서 쉬도록 해. 꼭 전해드려야 할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포세이돈님. 무슨 일인지 얘기해보거라. 그러니까 전 작년부터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문어 같은 여자가 와서는 늙은 거북이는 방금 있었던 일을 포세이돈에게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포세이돈과 아리아는 재빨리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너무 늦기 전에 바다의 심장 있는 곳에 도착해야 할 텐데. 바다 마녀 베가와 스네이크는 이미 바다의 심장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베가는 자신의 문어 다리로
바다의 심장을 움켜쥐고는 당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겁군. 베가가 바다의 심장을 막 움직이려고 하던 바로 그때 돌의 정령이 나타났어요. 멈추란 말이야. 바다의 심장에서 당장 손을 떼. 어? 넌 누구지? 바다의 돌은 내 거란 말이야. 저리 비켜. 베가는 바다의 심장에 깃든 정령의 말을 무시해버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 돌을 들어 올렸어요. 이제 이 바다 세계는 모두 내 거야. 바로 그때 포세이돈과 인어공주 아리아가 도착했어요. 베가, 당장 바다의 심장을 제자리에 돌려놔. 어서. 그렇지 않으면 모든 바다 생물들이 죽게 될 거야. 거짓말 마. 베가가 바다의 심장을 가져가 버리자 바닷물은 갑자기 그 푸른 빛을 잃어버렸어요. 물고기들도 더 이상 헤엄을 칠 수가 없었고 해초와 산호들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다의 심장도 그 아름답게 빛나는 광채를 잃어가고 있었죠. 베가, 너도 우리처럼 바다 생물이잖니. 그러니 함께 사라지게 될 거야. 바로 그 순간 베가는 자신의 문어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는 너무나 무서워졌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잖아. 내가 사라져버리면 깊은 바다 왕국도 차지할 수가 없지. 베가는 마침내 바다의 심장을 제자리에 돌려놓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자 돌은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물고기들도 다시 헤엄을 쳤고 해초도 다시 생명을 되찾고 바다도 푸른 빛으로 빛났죠. 포세이돈과 인어공주 아리아는 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 기뻐했지만 원하는 걸 손에 넣지 못한 바다마녀 베가는 화가 나서 자신의 동굴로 돌아갔답니다. 바다 심장의 힘은 다시 회복되었고 바다 생물도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게 되었어요. 바닷속의 모든 생명체들은 바다의 심장을 지켜내야 모두가 영원히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바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몸집이 크든 작든 사람도 물고기도 모두 책임이 있기 때문이랍니다.